2년 후면 난 30대 후반이야. 돈이야 내가 있는데 뭐 어때?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 한 사람만 준비됐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다 갖춰서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우리끼리 작게 시작하면 되지. 나는 어느 정도 갖춰놓고 시작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야 자기도 나도 편하지. 그리고 내년에 결혼하게 되면 9수라서 난 싫어. 그러니까 2년만 더 기다려줘. 너무 늦잖아.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내년에 정년퇴직하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결혼식 올리고 싶어서 그렇지. 정년퇴직이시라고? 그리고 엄마도 우리 1년이나 만났으니까 결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집에서 얼마나 쪼아대는데. 자기가 잘 말씀드리면 되잖아. 사회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여자는 결혼하면 경력 단절된다고. 회사에서 눈치 주면 어떡해. 자꾸 돈 걱정하는 것 같은데 돈은 엄마도 해준다고 했어. 당장 결혼한다고 하면 아버지도 도와주실 거야. 어떻게 받기만 하고 결혼하겠어. 내가 불편해서 싫어.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 뭐? 아니 그렇잖아. 나도 사람인데 자꾸 거절하면 속상하고 그런 생각 든다고. 전혀 아니야. 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었으면 말도 안 했어. 세상에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결혼하는 사람 몇 없어. 진짜 부자 아니고서는 다들 대출 받거나 도움 받는데 대출보다는 부모님 도움이 낫잖아. 결혼 비용이 예전이랑 같아? 요즘은 웨딩 사진 찍을 때도 직원들에게 줄 음식이랑 간식도 죄다 신랑 신부가 가져가야 한다더라. 그래서 촬영 비용보다 이것저것 챙기는 돈이 더 나간대. 그런 거 전부 걱정하지 말라니까. 엄마도 자기 되게 보고 싶어 해. 내가 만나는 여자가 없었으면 진작 결혼은 포기했을 텐데 마음에 쏙 드는 여자 만났다고 엄마도 욕심난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할 결혼이면 2년 일찍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안 그래? 내 입장도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결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형님도 잘 살고 계시잖아. 이미 애도 둘이라면서. 자기 새언니도 20대 후반에 결혼했는데 얼마나 보기 좋아. 언니가 모은 돈이 많았잖아. 나도 모은 돈이 그 정도 있으면 고민도 없이 바로 결혼했지. 그렇게 고민되는 거면 상견례 먼저 해보는 건 어때? 뭐? 어른들이 보고 허락해 주시면 우리 결혼해도 되는 거잖아. 집안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상견례 먼저 하자. 상견례가 더 부담스럽지. 상견례 하다가 결혼 이야기 나오면 당장 해야 할 것 같잖아. 상견례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부모님들끼리 인사하는 자리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 좀 해보고 말해줄게. 사실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았던 터라 일찍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까지 전화가 와서는 일찍 결혼하라고 부추기더라고요. 시아버지 정년퇴직을 강조하면서요. 결국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친오빠가 3년 전에 결혼해서 저도 빨리 시집가면 좋겠다면서 은근히 결혼하길 바라시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 말대로 상견례를 먼저 하기로 했어요.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서 결국 저는 9수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을 해주겠다던 시어머니는 신혼집 구할 때 고작 10% 정도 되는 돈을 보태주셨더라고요. 집 계약할 때 하필 제가 못 가서 남편과 시어머니만 가서 했는데 이미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라 황당하기만 했죠. 근데 더 어이가 없던 건 집을 완전히 해주신 것도 아니면서 신혼집에 돈 보태줬다고 생색이란 생색을 엄청나게 내시는 겁니다. 신혼초. 어머님, 오늘 또 오셨네요? 내가 오는 게 불편하니? 말에 가시가 있어 보인다. 내가 사준 집인데 와 볼 수도 있지. 그나저나 아들은 아직 안 왔니? 네, 오늘 늦게 마친다고 해서요. 근데 주방이 왜 이리 깨끗해? 네? 남편이 늦게 온다고 했으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왜 쉬고 있냐 그 말이야. 아무리 맞벌이라고 하지만 남편 챙기는 건 여자 몫인 거 알지?
너무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 네. 특히 우리 아들은 갓 지은 밥에 반찬은 한두 개만 있어도 잘 먹으니까. 네. 어머, 너 여기 봐라. 네? 화장실 쓰고 나오면 물기를 싹 닦고 나와야지. 안 그러면 곰팡이 금방 생겨. 여기 봐라. 벌써 생겼네. 네 돈 안 들어간 집이라고 이렇게 막 쓰는 거니?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장판 위에 이렇게 무거운 물건 두면 장판에 자국 남는다고. 애가 왜 이리 조심성이 없어? 살림하는 애가 이게 뭐니? 그건 이사하기 전부터 있던 자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곰팡이는 남편이 물기를 안 닦고 나와서 생긴 거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친정에서 샤워하고 나면 항상 화장실 바짝 말려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네가 잘 알려줬어야지. 너만 잘한다고 되겠어? 같이 사는 집인데. 이게 얼마짜리 집인데 관리를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 네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 결혼할 때 이런 집 해주는 시어머니 있냐고. 나도 주변에 아들 장가 보낼 때 집 해줬다고 했더니 놀라면서 너무 좋은 시어머니라고 하더라. 근데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들 좋은 시어머니라고 하죠. 근데 집 살 때 어머님 돈은 10%밖에 안 들어갔다던데요? 그래서 10%는 돈도 아니라는 거야? 너는 받기만 했으면서 뭐 이렇게 불만만 많아? 그러는 너는 내가 집도 해줬는데 왜 오는 게 없어? 네? 내가 들어보니까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명품 가방도 사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한다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없냐는 거야. 어머님 가방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방에는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도 내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가방이라서 다 오래된 가방이야. 너는 그런 눈썰미도 없니? 다른 내 친구는 지 아들 결혼시킬 때 고작 8천만 원 보태주고도 해외여행 다녀왔다잖니. 고작 8천만 원이라기에는 어머님은 그거보다 적게 보태주셨잖아요. 액수가 중요해? 이 집 계약할 때 내 돈 없었으면 너희는 구하지도 못했어. 솔직히 이 집 위치도 어머님이 멋대로 정했다는데 회사랑 너무 멀어서 출퇴근하기도 힘들어요. 마트 한번 나가려고 하면 차 타고 20분은 나가야 하고요. 뭐야? 그래서 너 지금 내가 신혼집 해준 게 불만이라는 거야? 자꾸 어머님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머님 돈 얼마 없잖아요. 남편 돈이랑 대출금이지. 저도 집 살 때 보탠 돈 없지만 적어도 전자기기랑 가구는 친정에서 해준 건데. 그래서 내 덕은 하나도 없다 그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요. 보답한다고 해도 어머님보다 친정 부모님께 더 큰 보답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얘가 뭐라는 거야? 네가 아직 뭘 잘 몰라서 이러나 본데 나한테 밉보였다가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수가 있어? 네? 더 멀리서 출퇴근하고 싶지 않으면 내 덕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얼른 보답한 걸 내놔. 알겠니? 그러면 난 그만 가보마. 따라 나오지 마. 성가시니까. 다음 날. 어머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머님 아니었으면 집 계약 못했을 텐데. 그걸 이제라도 깨달아서 참 다행이구나. 그래서 말인데 갖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 갖고 싶은 거? 네, 어제 명품 가방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가방 사주려고?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집에서 쫓겨나긴 싫은가 보지? 갖고 싶은 가방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가방 사드릴게요. 안 그래도 내가 계속 보고 있던 가방이 있었거든.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들한테 선물하는 용으로 이 가방 많이 한다는데 어떠니? 나한테 잘 어울리겠지? 800만 원이네요. 이렇게 비싼 가방 사시려고요? 내 덕에 집 샀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방금 입금했어요. 이렇게 바로 줄 몰랐는데 고맙다. 내일 백화점 가서 당장 그 가방 사와야겠어. 그러면 쉬세요. 아니, 잠시만. 네? 돈이 왜 이거밖에 없어? 공이 하나 덜 왔는데? 돈을 잘못 보냈잖니. 얼른 다시 보내. 어머님, 통장에 방금 들어간 돈 80만 원 아니에요? 그래, 80만 원밖에 안 왔잖니. 그 가방은 800만 원이라니까. 얼른 나머지 돈 입금해.
무슨 실수도 이런 실수를 하니 회사에서 일도 한다는 애가. 그러면 맞게 보낸 건데요. 뭐? 아니 가방이 800만 원이라니까. 어머님도 신혼집에 10%만 돈 보태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도움 받은 만큼 어머님께 보상한 건데요. 뭐? 너 나랑 장난하니? 내 말을 뭘로 들었어? 내 돈 때문에 계약한 거지 아니었으면 못했다니까. 그게 이거랑 같아? 10%도 같은 10%가 아니라고. 저한테는 같은 10%라서요. 그리고 자꾸 어머님이 신혼집 다 해주신 것처럼 멋대로 찾아와서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해도 친정 부모님이 간섭하는 게 더 맞죠. 뭐야? 너 어른을 농락해? 내가 쫓겨나기 싫으면 나한테 잘하라고 했지? 제가 왜 쫓겨나요? 여기가 어머님 집도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너 내가 벼르고 있다는 것만 알아. 내가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딱 3번만 봐줄 테니까. 알겠어? 제가 결혼하자고 조른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이가 빨리 결혼하자고 조른 거잖아요. 뭐? 그래서 지금 너 잘났다는 거야? 내 아들이 먼저 굽신댔으니까 결혼해서도 고개 숙이라는 거냐고.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 집 며느리는 어린 거 말고는 하나도 볼 게 없네. 없어. 그러는 저도 친구들 시어머니는 차도 선물해주고 백화점 가서 명품도 선물해준다는데 제 시어머니는 바라기만 하고 생색만 내니까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없네요. 뭐? 내가 언제 생색만 냈어? 내가 해준 만큼 바란 건데 네가 안 해준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왜 이리 싹수가 없어? 아드님께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나랑 결혼하고 싶었는지, 제가 싹수가 없는 건지, 아드님이 보는 눈이 없는 건지 물어보면 알겠죠. 그리고 80만 원도 솔직히 아까운데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 아니었으면 계약금 못 걸었을 테니까 딱 그만큼만 감사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참나 더럽고 치사해서 이 돈 안 받는다. 다시 가지고 가. 그래요? 그러면 제 계좌 보낼 테니까 다시 돌려주실래요? 뭐야? 안 돌려주실 거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80만 원도 돈인데 막상 돌려주려니까 아깝죠? 80만 원으로 생색내는 거니? 기가 막혀서 정말. 야, 너 어디 갔어? 답장 안 해? 80만 원 줬다고 이제 시어머니 말까지 씹는 거야? 이게 전화도 안 받고 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알았다. 두고 보자. 2개월 후. 어머님, 저 왔어요. 근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왔니? 제가 내 며느리야. 인사들 해. 어머, 예쁘게도 생겼네. 근데 너무 어리다. 요리는 할 줄 알아? 네? 손이 딱 보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해본 티가 나는데 며느리가 어려서 좋긴 하겠지만 자기가 고생이 많겠어. 내 아들이 좋다는데 별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집까지 해줬잖아. 그나저나 내가 말한 건 전부 다 잘 사왔지? 친구들까지 있으면서 왜 나를 여기까지 부른 거야? 주말이라 쉬려고 했는데. 아휴, 어른들 앞이라 막 하지도 못하겠고 일부러 이럴 때 부르신 건가? 네, 냉장고에 넣어두면 될까요? 냉장고에 넣으면 어떡하니? 네가 요리해야지. 네? 믿을만 한 거야? 그냥 배달로 시켜 먹지. 요즘 음식 배달 좋아. 그래도 며느리 생겼는데 요리 솜씨는 한번 봐야지. 시어머니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설마 배달로 때우려고 하겠어? 들었지? 얼른 음식 만들어 와. 곧 점심이라 배고파 죽겠으니까. 내가 아들 밥 해서 먹이라고 했는데 네가 내 말대로 했다면 음식 솜씨가 늘어 있어야겠지? 그러면 우리는 방에 가서 놀고 있을 테니까 다 되면 불러요. 왜 얼마나 잘하는지 구경하자. 우리가 먹을 건데 간이 잘 되는지 봐야지. 아이고, 지켜보고 있으면 잘할 것도 잘 못하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안 해? 뭘 방에서 놀아. 거실에서 놀면 되지. 너는 주방 가서 얼른 준비해. 그러다 점심 늦게 먹겠어? 네. 잠시 후. 젊은 애가 손맛이 좋네. 잘 먹었어요? 들은 거랑 너무 다르게 잘하는데? 자기는 입이 너무 고급이라니까. 이게 맛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우리 이제 방에 갈 테니까 이거 얼른 치우고 과일 내와. 네? 이걸 제가 다 치우라고요? 그러면 누가 치우니?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이 치울까? 며느리인 네가 치워야지. 너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하니? 음식 잘하면 뭐해? 저렇게 허점 투성이인데. 그래? 시어머니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긴 해. 그러면 우린 방에 들어가자. 우리한테 할 말 있다면서. 참 그랬지. 중요한 얘기니까 얼른 가자고. 과일 예쁘게 깎아와. 내 친구들 앞에서 난 망신당하고 싶지 않다. 아이고, 바랄 걸 바라야지. 과일 깎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과일 살만 심하게 안 깎으면 돼.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깎아서 와요.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손님 수발 들라고 주말부터 날 부른 거야? 어이가 없어서. 그 가방 사건으로 빈정 상하신 게 분명해. 그게 아니라면 남편도 아니고 나만 이렇게 부를 리가 없잖아. 아휴, 속도 좁으시지. 본인이 잘못한 건 모르시고 당한 것만 기억하시지. 손님들 있어서 참는다 내가. 그 오빠 내가 부르면 온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저런 며느리 둬서 좋겠다. 우리 며느리는 지 일한다고 시댁에 올 생각을 하네. 가끔은 내 생일 때도 안 오고 돈만 보내준다니까. 명절이나 돼야 얼굴 보지. 넌 며느리 잘 둔 거야. 우리 며느리도 일하는데 내가 집 해줬잖아.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지. 지가 별 수 있겠어? 어떻게 집 해줄 생각을 했어? 너도 참 대단해. 그리고 이건 며느리한테 비밀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지? 잘 안 들리네. 꼭 들어야 할 내용 같은데. 비밀? 그게 뭔데? 애들 신혼집 명의가 내 명의야.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명의로 신혼집 하는 애들이 있어? 얘가 집을 해줬다잖아. 그러면 명의도 할만하지. 에이, 그래도 요즘 집만 바꾸서 나 몰라라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며느리 참 잘 들였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방금 봤잖아. 내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 요즘 대출 금리도 올랐다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업고 다녀야겠어. 집 명의도 애들한테 바로 넘겨주면 우리가 무시받아요. 일찍 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너희도 명의 바꿔. 무슨 핑계로 명의를 바꿔? 며느리가 바꿔주겠어? 걔가 변호사인데. 세금 때문이라고 하면 되지. 나도 아들한테 그 말 해서 아들이 내 명의로 한다는 거 수긍한 거거든. 며느리가 알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아직 모른다면서. 걔가 하는 거 봐서 명의 바꿔주려고 지켜보는 중이야. 내가 3번은 봐주겠다고 했거든. 3번이나 봐줘? 아량도 넓어라. 마음에 안 들면 그 집 그냥 확 팔아버릴 거야. 뭐? 그러면 아들은 어쩌고 애들 이혼이라도 시키게? 이혼은 무슨, 집 팔고 나면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해야지. 자기 진짜 대단하다. 나도 본받아야겠는데?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이 어머님 명이라니. 집을 팔아버리겠다니. 합가는 또 뭔데?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었지? 근데 얘는 왜 이리 안 와? 과일을 따러 간 거야 뭐야? 내가 나가 볼게. 뭐 하러 나가? 올 때 되면 알아서 오겠지. 이것 봐, 노크하네. 호랑이도 제 말 한다면 온다더니. 오랜만에 양껏 웃다 가네. 생각지도 못한 신혼집 명의 이야기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모른 척 연기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손님 접대를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남편은 그 일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우고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면서 남편이 먼저 말을 걸더군요. 외식하기로 했다길래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또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해 오는 겁니다. 카톡 내용. 아들한테 들었지? 곧 내 생일이라는 거. 네, 들었어요. 외식하기로 하셨다면서요? 근데 너 그날 방에서 하는 이야기 다 들었니? 네? 아들이랑 싸웠다면서 그 집 명의가 내 명의라고.
아, 네. 근데 왜 비밀로 하셨어요? 그런 중요한 사항이면 저한테도 알려주셨어야죠. 네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말하니? 그러면 회사 빼고 계약하는 날 왔었어야지. 그리고 왜 사람 말을 엿들어? 어쩐지 늦게 온다 했어. 뭐 들어도 상관은 없다만. 이제 알았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명의가 어머님 명의라서 저를 쫓아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간 나한테 했던 게 전부 후회가 막 되지?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나한테 밉보이면 좋을 게 없다니까? 그래서 왜 연락하셨는데요? 참, 곧 내 생일이니까 다들 생일 선물 준비해 올 거 아니니? 특별히 내가 너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말이야. 저한테요? 또 무슨 요구를 하시려고? 나 성형 해다오. 네? 눈밑 지방 재배치랑 쌍꺼풀도 다시 하고 입술도 좀 도톰하게 하고 싶은데 피부도 처진 것 같아서 보톡스도 맞아볼까 싶어. 뭐 이런 건 성형 축도 안 낀다면서? 갑자기 무슨 성형이에요. 어머님 나이에 피부 처진 건 당연한 거죠. 내 친구들은 다 주사 맞고 다녀.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얼굴에서 광이 번쩍번쩍 하는데 나만 푸석푸석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늙어 보이잖니. 제일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나이 들어서 주사 맞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 흉한데 얼굴에 바늘 자국을 남겨요. 내가 집 해준 거에 비하면 얼마나 싸게 치는 건데. 또 그 소리세요.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실 거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또 도망가는 거야? 야, 나 성형 해달라니까. 내가 어려운 거 부탁했어. 이게 걸핏하면 무시하네. 너 내가 이러면 후회한다고 했지? 야, 답장 안 해? 야! 시모 생일.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니? 왜 이 시간에 집에 들어와? 어머님이 여기에 왜? 오늘 엄마 생신이라고 일찍 오라고 했잖아. 당신 기다리다가 너무 안 와서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시겠대. 왜 이제 오는 거야? 연락도 없이. 죄송해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 처리 좀 하느라 늦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야지. 왜 네 집으로 오니? 아예 오지도 않을 생각이었어? 네? 아니요. 금방 씻고 가려고 했죠. 근데 어머님이 여기 계실 줄은 몰라서. 안 그래도 늦었는데 집에서 씻고 올 생각까지 했어? 차라리 그냥 우리 본가 가서 엄마 생신 축하하고 나서 씻어도 충분했잖아. 찝찝한 채로 어떻게 가? 어머님 생신 축하하러 가는 자리인데. 오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이럴 줄 알고서 여기서 기다린 거야. 왜 자꾸 의심하세요? 어머님이 뒤에서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래 보이나 봐요. 뭐야? 당신 또 그러지. 엄마가 얘기하면 그냥 알겠다고 넘어갈 수 없어.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 당신이 양보 좀 해. 안 되겠다. 네가 알면서도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보니까 내가 후회하진 않겠어. 뭘요? 내가 니네 집 팔았으니까 당장 짐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와. 네? 나도 엄마한테 들었어. 당신 엄마가 3번이나 기회 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했다면서. 그래서 나도 동의했어. 진짜 집 팔았다고? 그래, 왜? 이제 겁나니? 그러니까 후회할 짓 하지 말랬지? 내가 몇 번을 경고했냐? 응? 진짜 집 팔았다는 거죠? 아휴, 귀찮은 일 덜었네. 뭐 귀찮은 일?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집 팔았다니까? 부모님이랑 합가할 거라고. 제가 정신이 나갔나 보네. 아들, 얼른 짐 싸. 오늘 바로 출발하게.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또 내 말에 토달려고? 내가 오늘만큼은 네 말 안 들을 거야. 너 매번 내 말 씹었지? 그게 얼마나 기분 더러운지 너도 똑같이 느껴봐. 당신도 얼른 짐 챙겨. 캐리어에 당신 옷부터 담아. 기다려봐. 보여줄 게 있어. 잠시만. 어머님, 잠시만요. 뭐야, 벌써 짐 다 싸놓은 거야? 감사합니다. 집 팔아주셨다니까 저도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아니, 내가 이럴 줄 어떻게 알고 네가 짐을 다 싸놔? 당신 어떻게 알았어? 오늘 부동산 가서 집 내놓은 건데? 어떻게 알긴 당연히 몰랐던 사실인데 난 나대로 이사하려고 했지. 아무튼 집 팔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대로 이사하겠다니. 아무래도 내가 어머님이랑 자꾸 싸우게 되는 이유가 이 집 때문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문제 원인을 없애기로 했어. 쟤 지금 뭐라는 거니? 저도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이 집에 내 돈은 없고 가구랑 전자제품만 친정 돈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나갈게요. 집값은 두 분이 알아서 하고. 우리 이혼해. 뭐 이혼? 집 팔았다고 감사하다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 이혼하자고?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네, 그래서 집 팔았다고 하길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어머님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 짱!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그 엄지 안 내려? 내가 너 좋으라고 집 판 줄 알아. 말로만 이러니까 장난하는 것 같지? 이혼하면 여자가 더 손해야. 당신 제정신이야? 진짜 나랑 이혼하겠다고? 짐을 다 싸놨다고? 손해인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진짜 이혼하려고 짐 쌌지 장난치려고 짐 쌌겠어? 나도 장난 아니야. 그렇게 세게 나오면 우리가 속일 줄 아나 본데.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 집 팔고 우리 집 들어와서 그간 잘못했던 일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전부 용서해주마. 우와, 여보, 이런 기회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그만 부리고 얼른 알겠다고 해. 당신이 먼저 예쁜 짓 하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오늘 엄마 생신인데 당신 때문에 기분 많이 상하셨어. 그러니까 당신이 풀어드려야지. 네가 날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고작 짐가방 하나 들고서 나를 협박하려고 했겠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덜 받은 교육 내가 시켜줄 테니 입안하고 끝내. 협박도 아니고 끝낼 생각 없어요. 이미 집 내놨다고 하니까 제가 할 일은 여기 있는 가구랑 전자제품 가지고 가는 거네요. 여보,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당연히 친정에서 해준 거니까 제가 가지고 가야죠. 오늘 친정 내려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도 당신 집만 챙겨서 나가. 잘 살다가 나가요. 그럼 안녕? 며칠 후. 당신 정말 안 올 거야? 집 팔았는데 내가 어딜 가? 그래서 언제 도장 찍을 건데? 엄마가 힘들게 도와준 집인데 생색 좀 내면 어때서? 그게 힘들다고 이혼 소리를 해. 당신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나도 내 엄마한테 상담 좀 했거든?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문제의 원인을 없애면 된다고. 뭐?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놀랐지. 이사가 쉬운 일도 아니고 그 집을 어떻게 없애겠어. 안 그래?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아니 그걸 나한테 왜 물어? 몸만 나오면 그게 이사래. 우리 엄마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나도 그때 번쩍 했잖아. 역시 우리 엄마야. 야, 너 얼른 안 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애도 아니고 친정에 내려가. 어머님은 엿듣지 말라더니 어머님이 엿듣고 계셨나 보네요. 왜 엿들으세요? 뭐야? 너 잘못했다고 빌면 집 안 팔 테니까 당장 올라와. 아니요. 저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제발 그 집 팔아주세요. 아셨죠? 뭐? 이게 정말? 저랑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회도 3번 주셨잖아요. 제가 그 기회 다 날렸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기회를 더 주세요? 저 그 기회도 필요 없고 그 집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세요. 아, 당신도 정말 지독하다. 당신 같은 여자 처음이야. 칭찬 고마워. 그러면 곧 이혼 서류 가지고 갈게. 그때까지 그 집이 팔리고 이미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끊을게.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거든요. 아마 저쪽은 천불이 났겠죠. 하고 싶은 말이 아직도 있는지 전화가 계속 걸려왔지만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시어머니도 참 어리석었던 게 요즘 누가 그런 걸 참고 살아요.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엄연히 돈 버는 직장인인데 뭐가 아쉬워서 참냐고요. 그냥 남편을 반품하면 그만이죠. 그렇게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남편을 만났고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할 때 각자 집에서 쓴 돈만큼 정확하게 나눠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집도 판다고 했으니까 남편 대출금도 그걸로 갚겠죠. 아마 시댁은 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다른 며느리는 죽을 때까지 없을 겁니다. 그런 집에 누가 시집가려 하겠어요. 에필로그. 여기 내 집이야. 어딜 쳐들어와서 집 주인을 내쫓으려고 해? 결혼할 때 집 해준다면서요.
그래서 해줬잖아. 전세금의 10% 보탰잖아. 그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싫으면 어머님 집에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합가에 살면 된다고 했지. 아, 빡치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나가요. 이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나 가지고 놀려는 모양인데 이전 며느리는 어땠는지 몰라도 난 안 통하니까 빨리 나가시라고. 여보, 우리 엄마가 가긴 어딜 가. 그냥 여기서 다 같이 살면 너도 네 엄마랑 같이 쫓겨나고 싶냐? 아니. 그럼 입 여물고 현관문 닫어? 엄마, 미안. 나 또 이혼할 순 없잖아. 야, 이 미나리들아! 내가 지금 많이 참아주는 줄 알아요. 기회는 3번 줄게. 그 중에 1번은 날렸고 이제 2번 남았으니까 조심하세요, 어머님. 그나마 내가 어머님이라고 불러줄 때 잘 하라고. 저건 며느리 데려오랬더니 어디서 저런 낡은 딸을 데려왔어. 예전 물건이 훨씬 낫지. 어떻게 다시 안 될라나? 아이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을걸. 요놈의 입!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